뇌졸중이라는 병, 정말 운이 나빠서 갑자기 생기는 병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리 알고 막을 수 있는 병일까요? 조금 놀라실 수도 있지만 많은 신경과 전문의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뇌졸중과 심근경색은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고 말입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이 병을 평생 한 번도 겪지 않게 만드는 방법도 분명히 존재한다고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만 알고 있는 뇌졸중 이야기, 특히 왜 뇌출혈이 그렇게 위험한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점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지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부환입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것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뇌졸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뇌경색이고, 다른 하나는 혈관이 터지면서 발생하는 뇌출혈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막히는 병이 더 위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통계를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뇌경색의 사망률은 대략 10명 중 1명도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뇌출혈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뇌출혈의 사망률은 절반에 가까운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그 이유는 우리 몸의 장기 구조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장기 대부분은 꽤 단단한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육을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근육은 굉장히 단단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혈관이 어느 정도 압력을 받아도 쉽게 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뇌는 다릅니다. 뇌 조직의 밀도는 거의 물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말 그대로 부드러운 조직입니다. 그래서 혈관이 견디는 힘이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만약 어떤 이유로 혈관이 파열될 정도의 압력이 생기면 뇌에서는 그 혈관이 그대로 터져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약한 세포가 무엇일까요? 바로 뇌세포입니다. 뇌세포는 산소가 조금만 부족해도 빠르게 손상됩니다. 외부 자극에도 매우 취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뇌를 보호하기 위해 엄청난 장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먼저 가장 단단한 두개골이 뇌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겹의 막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뇌척수액이라는 액체 속에 뇌가 떠 있는 구조입니다. 일종의 완충장치입니다. 충격이 가해지더라도 뇌가 바로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우리 몸이 이렇게까지 뇌를 보호하려고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뇌가 망가지면 몸 전체가 기능을 잃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보호장치에도 불구하고 혈관이 터지면 문제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혈액은 원래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혈관 안입니다. 혈액은 혈관 안에서만 돌아다녀야 정상입니다.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하고 혈장은 영양분을 전달하며 노폐물을 회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혈관 내부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뇌출혈이 발생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혈관이 터지면서 혈액이 갑자기 조직 안으로 쏟아집니다. 우리 몸의 조직 입장에서는 이것이 매우 낯선 상황입니다. 혈액은 원래 혈관 안에 있어야 하는데 갑자기 조직 속으로 홍수처럼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외부에서 침입자가 들어왔다고 착각합니다. 혈액 성분 중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헤모글로빈입니다. 많은 분들이 헤모글로빈을 몸에 좋은 물질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직 밖으로 나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헤모글로빈은 신경세포에 독성을 줄 수 있습니다. 즉, 혈액이 흘러나오는 순간부터 뇌세포는 화학적인 손상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더 생깁니다. 우리 몸은 출혈이 발생하면 혈전을 만들어 출혈을 멈추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단백질이 활성화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트롬빈이라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 역시 신경세포에 자극을 주고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제 상황이 더 복잡해집니다. 혈액이 밖으로 나왔고 그 성분이 독성을 일으키고 몸은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백혈구가 몰려와서 이 상황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뇌세포까지 손상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릴 때 무릎을 크게 다쳐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처음에는 상처만 생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노란 고름이 생기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 고름의 대부분은 세균과 싸우다가 죽은 백혈구입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싸우면서 생긴 흔적입니다. 뇌출혈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혈액이 조직으로 쏟아지자 몸은 이것을 외부 오염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백혈구가 몰려와서 그 혈액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주변의 뇌세포가 함께 손상됩니다. 정리해보면 뇌출혈이 위험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혈액이 퍼지면서 생기는 물리적인 압력입니다. 두 번째는 혈액 성분이 만들어내는 화학적인 독성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몸의 과도한 염증 반응입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뇌 손상이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출혈이 생겼을 때 그 혈액을 그냥 제거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 복부 수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장기가 터지거나 출혈이 생기면 의사는 수술을 통해 복강을 열고 오염된 혈액을 씻어냅니다. 그리고 터진 부위를 봉합합니다. 필요하면 수혈도 합니다. 아주 물리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터졌으니까 막고, 오염됐으니까 씻고, 부족하면 채우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뇌에서는 이 방법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 하시는 이야기, 40대 이후 반드시 받아보는 것이 좋다는 검사, 그리고 뇌졸중을 미리 발견할 수 있는 방법까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뇌출혈이 위험한 이유는 단순히 혈관이 터졌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다른 장기에서는 비교적 단순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뇌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복부에 출혈이 생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면 의사는 복강을 열고 출혈이 생긴 부위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피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혈액이 조직 사이에 남아있으면 염증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생리식염수로 반복해서 씻어냅니다. 그리고 터진 혈관을 봉합합니다. 필요하다면 손상된 조직을 제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상황이 상당히 정리됩니다. 그런데 뇌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뇌는 물과 비슷한 밀도의 조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 그대로 매우 부드러운 조직입니다. 그래서 뇌를 열고 혈액을 닦아내거나 씻어내려고 하는 순간 주변의 정상 뇌 조직까지 심각하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치료 방법이 뇌에서는 오히려 더 큰 손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뇌출혈 치료는 몸이 스스로 회복하도록 기다리는 방식이 많습니다. 출혈이 더 커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염증 반응을 조절하고 뇌압을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뇌출혈은 회복 과정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출혈이 발생한 자리는 시간이 지나면 흉터처럼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뇌 조직이 완전히 손상되어 빈 공간처럼 남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경과 의사들이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 병은 발생하기 전에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뇌출혈은 정말 아무런 신호 없이 갑자기 생기는 걸까요?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많습니다. 특히 한 가지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뇌혈관 동맥류입니다. 동맥류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혈관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상태입니다. 혈관은 원래 일정한 두께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혈관 벽의 일부가 약해지면 그 부분이 점점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마치 오래된 타이어가 한쪽이 불룩하게 튀어나오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상태가 바로 동맥류입니다. 문제는 이 동맥류가 대부분 아무런 증상을 만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꽤 큰 크기까지 커져도 본인은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혈관은 언젠가는 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부르는 뇌출혈의 대부분이 이 동맥류 파열 때문에 발생합니다. 지주막하 출혈은 뇌를 감싸고 있는 막 사이 공간에서 발생하는 출혈입니다.
이 출혈의 특징은 발생 순간 매우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망률이 절반에 가까운 수준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젊은 나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40대나 50대에도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과 의사들이 특히 강조하는 검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뇌혈관 검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MRI라는 검사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MRI는 뇌 조직을 보는 검사입니다. 그런데 혈관을 더 자세히 보는 검사도 있습니다. 바로 MRA라는 검사입니다. MRA는 뇌혈관만 따로 촬영하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를 통해 아주 작은 동맥류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예전보다 훨씬 작은 변화도 찾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검사를 통해 동맥류가 발견된다면 상황에 따라 치료 방법이 결정됩니다. 특히 파열 위험이 높은 크기라면 미리 치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혈관 안으로 들어가 코일을 넣는 시술입니다. 코일이라는 작은 금속 장치를 넣어 동맥류 안을 채워버리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혈관이 더 이상 부풀어 오르지 못하고 파열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들은 40대 이후라면 한 번 정도는 이 검사를 받아보는 것도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족력이나 위험 요인이 있다면 한 번쯤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MRI 검사 비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학병원에서 찍어야 가장 좋은 검사일 것이다.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대학병원은 진료 시스템 특성상 비급여 검사 비용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 건강검진 목적이라면 MRI 전문 검사센터에서도 충분히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면 좋은 정보가 있습니다. MRI 장비에는 자기장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가 있습니다. 테슬라라는 단위입니다. 보통 1.5 테슬라와 3 테슬라 장비가 많이 사용됩니다. 3 테슬라 장비는 자기장이 더 강하기 때문에 해상도가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1.5 테슬라도 충분히 좋은 장비입니다. 그래서 검사를 알아볼 때 이렇게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이 장비가 몇 테슬라인지, 그리고 검사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 곳을 비교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우리나라의 장점 중 하나는 이런 검사를 비교적 접근하기 쉬운 환경이라는 점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검사를 받는 비용이 훨씬 높아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능하다면 건강할 때 한 번 정도는 자신의 뇌혈관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이제부터입니다. 사실 뇌졸중이라는 병은 갑자기 생기는 병처럼 보이지만 대부분 오랜 시간에 걸쳐 준비된 결과입니다. 수년 동안 서서히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나타나는 병입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동맥경화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동맥경화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혈관이 망가지게 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면 왜 생활 습관이 그렇게 중요한지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뇌졸중이라는 병은 대부분 갑자기 생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제까지 멀쩡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다는 이야기를 듣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이 나빠서 생긴 병이다. 갑자기 터진 병이다. 하지만 실제 의학적으로 들여다보면 이 병은 대부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준비된 결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몇 년, 길게는 10년 이상 쌓여 있다가 어느 순간 사건처럼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동맥경화입니다. 동맥경화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은 많지만 실제로 어떤 과정인지 정확히 아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원래 매우 부드럽고 탄력이 있습니다. 건강한 혈관은 내부가 매끈합니다. 그래서 혈액이 아주 부드럽게 흐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혈관벽에 작은 상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상처를 만드는 대표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고혈압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혈관벽에
지속적으로 강한 압력이 가해집니다. 마치 물이 강한 압력으로 계속 흐르면 배관이 조금씩 손상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또 다른 원인이 있습니다. 흡연입니다. 담배 연기 속에는 혈관을 손상시키는 물질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식습관도 영향을 줍니다. 지방과 당분이 많은 식사를 계속하게 되면 혈관 환경이 점점 나빠집니다. 이렇게 혈관벽에 상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상처 부위에 특정 물질이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바로 콜레스테롤입니다. 콜레스테롤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무조건 나쁜 물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매우 중요한 성분입니다. 세포막을 만드는 재료이기도 하고 여러 호르몬을 만드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우리 몸은 콜레스테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음식으로만 얻지 않습니다. 몸 스스로도 만들어냅니다. 특히 간에서 많이 만들어냅니다. 심지어 탄수화물을 이용해서도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냅니다. 문제는 이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아질 때입니다. 몸에서 필요한 양보다 많아지면 혈액 속을 계속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다가 혈관벽에 상처가 있는 곳을 만나면 그 자리에 붓기 시작합니다. 마치 갈 곳 없는 물질이 빈틈을 발견하고 거기에 쌓이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변화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콜레스테롤이 쌓입니다. 우리 몸은 이것을 처리하려고 면역세포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대식세포입니다. 대식세포는 몸속에 불필요한 물질을 먹어 치우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이 세포가 콜레스테롤을 계속 먹다가 결국 스스로 망가진다는 점입니다. 망가진 세포가 쌓이고 또 다른 면역세포가 몰려오고 이 과정이 반복됩니다. 결국 혈관벽 안쪽에 덩어리 같은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죽상경화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혈관 안쪽에 기름 덩어리가 쌓인 상태입니다. 이 과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보통 몇 년에 걸쳐서 아주 천천히 진행됩니다. 어떤 사람은 3년 정도 만에 진행되기도 하고 보통은 5년에서 10년 정도에 걸쳐 서서히 커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과정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혈관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몸에서 특별한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문제가 생깁니다. 콜레스테롤 덩어리는 생각보다 부드러운 구조입니다. 혈압이 높거나 어떤 자극이 생기면 이 덩어리가 터질 수 있습니다. 덩어리가 터지는 순간 혈관 안은 갑자기 지저분해집니다. 우리 몸은 이 상황을 출혈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혈소판이 몰려와 혈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혈전이라는 것은 피가 굳어서 덩어리가 되는 현상입니다. 이 과정이 매우 빠르게 진행됩니다. 수년 동안 천천히 진행되던 동맥경화가 어느 날 갑자기 혈전을 만들어 혈관을 막아버립니다. 이 과정이 바로 뇌경색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갑자기 쓰러졌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오랜 시간 동안 준비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동맥경화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동맥경화를 키우는 대표적인 요인은 몇 가지로 정리됩니다. 고혈압, 당뇨, 흡연, 그리고 높은 콜레스테롤입니다. 이 요인들이 하나만 있어도 위험하지만 여러 개가 함께 있으면 동맥경화는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혈관 상태를 한 번쯤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장 간단한 검사 중 하나가 경동맥 초음파입니다. 목에는 경동맥이라는 큰 혈관이 있습니다. 이 혈관을 초음파로 보면 동맥경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대략적인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검사는 특별한 위험도 없고 비교적 간단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검사에서 동맥경화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면 몸 전체 혈관도 비교적 건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경동맥에서 동맥경화가 많이 보인다면 몸 전체 혈관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생활습관 관리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 적절한 체중 유지,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이 모든 것이 혈관 건강과 연결됩니다. 운동의 경우 격렬한 운동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루에 1시간 정도 가볍게 숨이 찰 정도의 유산소 운동이면 충분합니다. 걷기나 자전거, 가벼운 등산 같은 운동도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기본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수치가 높게 나온다면 3개월이나 6개월 간격으로 다시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흡연을 하신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금연입니다. 담배는 혈관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술 역시 과도하게 마시면 혈압과 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적절한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뇌졸중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지는 병입니다. 수년 동안 혈관 안에서 조용히 진행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건처럼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병은 충분히 늦출 수 있고 또 어느 정도는 막을 수도 있는 병입니다. 혈압을 관리하고 혈당을 확인하고 콜레스테롤을 조절하고 가볍게 걷는 습관을 유지하는 것. 어쩌면 너무 당연하게 들리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혈관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생활 습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건강할 때, 지금 움직일 수 있을 때, 지금 생활을 조금만 바꿔도 앞으로 10년, 20년 뒤의 건강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을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야기 한 가지만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혈관은 어느 날 갑자기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생활 속에서 조금씩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가볍게 산책 한번 해보시는 것, 그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뇌와 심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 건강을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몰라서 지나치지 않도록 부모님께 하나씩 부하나입니다.